지옥이죠. 네. 여기도 진짜 지옥이죠. 네. 걱정도 들기도 하는데요. 괴로워요. 진짜 괴롭고 그런 거를 못 견딘다 하면은 정말 힘들 것 같고. 랩실 안에서의 인간관계의 어려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 게 한 연구실 안에서 같이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어야 되는 동료이자 또 친구 관계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 얽혀있는 경우 혹은 또 같이 생활하다가 생기는 트러블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연구실들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게 사람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교수님께서도 인간적으로 또 대해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또 연구실 인원들이 다들 좀 둥글둥글한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트러블들은 많이 없는 편인데요. 그런 트러블들이 만약에 있다 하면은 상당히 괴로울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진짜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봐야 되고 업무적으로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있으면 좀 연구실 생활하기가 많이 벅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연구실도 사실은 되게 따뜻하고 연구실 안에서 뭐 싸우거나 갈등이 있었던 적이 제가 다니면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저희 연구실 얘기고 다른 연구실 이제 그런 소문이 나잖아요. 원수를 줬다더라, 싸운다더라, 이런 얘기가 사실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 종일 같이 있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또 생기고 하다 보니 갈등 상황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어딜 가든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사실 자연스러운데 그때 이제 사실 서로 평가를 지나치게 하거나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봤으면 꽤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이 내 어떤 의식하지 못하는 말과 제스처로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잘 좀 해결할 수 있는 원숙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주로 어떤 것 때문에 갈등을 하나요? 제가 들었던 걸로는 일이 100이 있으면 누가 70하고 누가 30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적어도 55대 45 이렇게 어느 정도는 나뉘어야 되는데 사실 팀 프로젝트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군가는 적게 할 수밖에 없고 조별과제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조금씩 쌓여서 불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일단 있는 거야. 이제 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사실 사람이 모이니까 좀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게 좀 어른스럽지 않게 발현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막 지속이 그렇죠. 되면 네. 사람이 또 그럴 예민해지는 수밖에 부분이 없죠. 어쩔 수 없이 있다 보니까 포스텍은 상위 완전 높은 대학원이니까 또 자대생도 있고 타대생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 또 어떤 갈등이 있나요? 저희 연구실 없어요. 네. 꼭 있는 연구실은 저는 한 번도 못 저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근데 서울에는 되게 많은 걸로. 되게 포스텍으로 오십시오. 여기가 약간 평화로운 진짜 평화롭고 사람들이 진짜 별로 평화로워요. 순해요. 다들 진짜 둥글둥글하고 다 자연 자대생 속에 있으니까. 네. 자연 속에 자기 할 일을 하고. 새소리 들리고 고라니 멧돼지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쵸. 자연과 그거랑 자연과 관련이 함께 있는지 하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일단 순하고 순박하고 물론 설이라고 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빈번하게 그런 게 있었는데 왜 나는 여기서 못 들었지? 이런 생각을 조금 들었어요.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 저희 연구실도 그렇고 그리고 학부생 친구들하고 조교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심각하게 여기거나 이런 학생들을 한 번도 못 봤고요. 굉장히 네, 둥글둥글하고 또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잘 어울려 가면서 지낼 수 있는 대학인 것 같습니다. 입학에 대한 또 팁을 또 많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학점 관리를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학점을 보시는 교수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학점을 최대한 높게 받는 것을 목표로 했었고 3학년 2학기쯤에 지금 다니고 있는 연구실에서 학부 인턴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 경험들을 좀 좋게 봐주셔서 교수님께서 또 입학을 허락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는 학점 관리, 두 번째로는 컨택을 열심히 해보시라. 저도 비슷한데 교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학점인 것 같아요. 일단은 성실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점 컷을 어느 정도 다들 심리적인 학점 컷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들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대학에 속한 연구실이다 이러면은 뭐 좋은 대학이면 좋을 확률이 높고 이렇지만 사실 연구실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좋은 대학 연구실이더라도 사람을 구하기 힘든 연구실도 있고 안 좋은 대학이더라도 오히려 엄청나게 경쟁적인 경우도 있고 성과가 많이 나오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구실도 있으니까 사실은 대학 네임밸류가 대학원에선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교수님이나 그 연구실의 알룸나이를 잘 보고 연구실마다 좀 다르다. 좋은 연구실에 가려면 당연히 학점, 학부 때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언가 연구 경험이라든지 인턴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는 그럼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와서 하는 것도 다 그런 거니까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고 이런 사이클이니까 그런 경험 자기소개서에 녹이든 아니면 컨택할 때 그런 거를 좀 녹여서 넣든 하면은 두각을 보일 수 있지 않나. 만약에 자기가 다른 거에 좀 약하다 하면은 주도적인 프로젝트 경험, 연구 인턴 경험도 당연히 그 다음에 사회 경험도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해보면 사회 나쁘지 경험, 않죠. 나쁠 건 회사 없고, 경험이 있는 네. 친구들도 많으니까요. 다양한 경험들이 다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니까 자기를 잘 드러내셔야 예. 돼요. 학점 관리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어필이 안 되는 친구도 맞아, 있으니까요. 학점만 있으면 또 어필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같이 해보시고 또 그런 경험들이 대학원 선택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니까요. 많이 경험해보시고 또 많이 얻어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많이 늦었다. 내가 대학원 가기도 많이 늦어.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때 들어가면 6대 졸업이고 회사 가면 6대고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 대학원을 입학하고 지금 이제 석사, 박사 하시면서도 그 생각이 똑같은지 우리가 평균적으로 연령이 어느 정도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그 한국 사회 자체가 어느 때는 뭐 이거 해야 되고 어느 때는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정해져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저도 30살이 되면 연애하고 결혼해가지고 애가 둘일 줄 알았거든요. 지금 30살이 넘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근처에도 못 가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도 들기도 하는데요. 랩실 안에 있을 때도 그런 걱정들은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졸업하면은 내가 뭐 31살, 뭐 32살인데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모으고 또 결혼자가 이만큼 모으고 하면은 내 나이가 몇 살이고 그때가 나오면 또 그렇게까지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일에 집중을 못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할 일을 잘 마무리하고 학위 과정을 잘 마무리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나이가 이런데 지금 들어가서 석사를 해도 되나? 혹은 박사 과정을 밟아도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회사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중간에 이제 뭐 석사만 하고 회사를 갔다가 박사를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결코 나이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 상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배우고 또 일을 해보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욕망 그리고 열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배우고 싶고 성장하고 싶으면 대학원에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저희 연구실에도 최근에 올해 새로 오신 분 중에 5년 동안 일을 하시다가 오신 분이 계신데 일을 하다 보니 내 길이 이제 학문을 계속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건 방향 같고 그분은 나이가 많으시지만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전혀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진짜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조바심 내실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다만 대학원이 아무래도 도피 성격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도피를 목적으로 오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지옥이죠. 네. 여기도 진짜 지옥이죠. 네. 왜냐면 24시간을 무언가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공부하고 일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평소에도 별로 관심도 없던 일이라면 이거 하면 어떻게 되겠지 정도라면 굉장히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특히 그쵸. 통합 과정은 절대 안 됩니다. 네. 특기주의. 석사는 2년이 일반적인데 박사는 또 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박사 졸업. 학과별로 연구실별로 졸업하는 맞아요. 기준이 다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게 충족이 되어야지만 졸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교수님께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연구자로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실 때 졸업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 시기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만큼 평소에 잘 자기의 기술을 닦아놓고 자기 연구 성과를 많이 내놓아야지만 보통 이야기하는 5, 6년 내에 졸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통합 과정을 도피성으로 오면은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 맞아요. 졸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니 진짜로
박사과정 분들은 뭔가 학점을 채우고 이렇게 졸업하던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연구 성과를 못 내면 기한이 없는 거잖아요. 기한이 없죠. 사실상 기한이 네. 없는 거고 뭐 10년 이상 되는 경우는 뉴스에서는 밖에 못 보지만 주변에서 보기 힘들지만 웬만하면 그래도 있죠. 네, 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늘어지면 7, 8년 가는 음. 경우도 실제로 계속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각자 사정이 있고 그렇게 해서 늘어지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박사과정으로 들어왔는데 졸업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막 5, 6년이 지나 있으면 정말 마음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꼭 잘 고려를 많이 해보시고 진학을 결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졸업하시고 보통 어디로 진출하시는지. 석사는 졸업 후에는 보통 이전까지는 전자를 많이 갔는데 삼성전자를 많이 갔고 삼성전자 안 가신 분들은 저희 연구실은 최적화 알고리즘을 다루는 연구실인데 관련 전공을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기업들로 가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기업으로 가시고 교수의 꿈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교수하시고 크게 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석사로 졸업하신 분들은 많이는 못 본 것 같고요. 저희는 보통 통합과정, 박사과정까지 진행을 하는 편이라서 저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은 기업으로 많이 진출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포스닥터, 해외로 포닥을 가셔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또 교수님으로도 방향을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 한 60대 40 정도로 기업이 좀 더 많지 않나. 기업은 주로 어디 많이 가요? 둘 다.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업체에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을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기 이런 기업도 많이 가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SK온, LG에너지솔루션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사람들, 후배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솔직함을 담아야 될까요? 완전 설명해. 완전 솔직하게 담아도 될까요? 네. 뭐라 그래야 되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뭐라고 되죠? 해야 되지?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조카가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삼촌 나 대학원 진학해도 될까 말까? 할 때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진짜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약간 그냥 해볼까 정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쉽지 않지. 왜냐면 결국 2년이든 뭐 5, 6년이든 기회비용이 엄청 크잖아요. 자기가 20대가 졸업하고 나면은 몇 년 남지도 않는데 사실 그걸로 다 채워지는 거니까. 저도 20대 때 들어왔는데 지금 30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사실 젊음을 어떻게 보면 젊음의 나날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니까 우려스럽게 왜 가려고 하냐, 어떤 분야를 가려고 하냐, 어떻게 좀 알아봤냐, 이런 걸 좀 물어보지 않을까. 내가 그 시간에 사회를 나가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또 준비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다 따져보고 내는 선택이냐, 아니면 그냥 뭐 내가 이거 좋으니까 좀 해볼까 정도냐, 이런 거를 좀 보지 않을까, 내 가족이면.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다 동기가 중요하다로 좀 모여지는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은 오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와도 괜찮다. 저는 이런 사람은 오면 안 된다. 자기의 실패를 많이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매일 진짜 실패하거든요. 실험이 매일 실패하고, 또 결과 정리를 해도 막 처음이니까 이게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니까 엉망으로 하고, 그럼 또 혼도 많이 나고,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될 텐데, 그런 실패 저항성이 없는 사람들이 진학을 하게 되면 굉장히 괴로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가 한번 되어보겠다, 그런 실패의 경험들을 딛고서 내가 좀 더 성장해보겠다라는 욕심 있는 사람이면 지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대학원에 오고 나서 진짜 느꼈던 게 다 적어도 나보다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느껴서 괴로워요. 진짜 괴롭고 나보다 웬만하면 다 잘하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가 어떤 점수로서 딱 학기에 몇 번 나온다 이게 아니라 피부로 계속 느껴지니까. 매일매일. 그렇죠. 매시간. 그게 너무 사실은 그런 거를 못 견딘다 하면은 정말 힘들 것 같고. 연구실 내 안에 맨날 있는데 그걸 맨날 경험하니까. 연구실 내에도 그렇죠. 있고, 연구실 내에도 있고 쿠석도 있고 또 논문을 봐도 네. 나는 이런 생각 어떻게 못했는데 맞아. 이걸 네.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도 하고. 사실 연구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를 하니까 진짜 저는
그런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내가 치열하게 성장하겠다는 동기가 꼭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런 스트레스 있는 상황이라든지 경제적으로도 사실 기회비용이 굉장히 큰 거고 또 인간관계적으로도 고립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고 어마어마하게 높죠. 네, 그리고 경쟁에도 노출이 돼야 되고 하다 보니 그래서 사실은 계속 동기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닌가. 이런 거를 딛고도 나는 이 분야를 진짜 잘하고 싶다. 이 분야에서 내가 그래도 주장을 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럼 마지막으로 나에게 대학원 나에게 대학원이란? 한 문장. 대학원으로 삼행시 할까요? 아, 이 공대생한테 그러지 마요. 대학원 삼행시. 삼행시 할래요? 아니 한 문장 할래요? 네. 대학생들아 학교 다닐 때가 좋았지. 원망하지 마 우리들.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다. 좋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대학원생이 한 개인가? 교수님 보셔도 돼요?